3천만 원, 4천만 원으로 지금 이제 빌라 이렇게 저한테 두 개를 보여주셨는데 내가 소액으로 사서 많이 비싸게 팔고자 하는 목적인 거잖아요. 2억짜리인데 2천까지 떨어졌어. 이건 진짜 대박을 꿈꾸는 그런 거다 보니까 이런 접근은 힘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했던 물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궁금하긴 해요. 몇 개 부동산 얼마나 있으세요, 대표님은? 많이 있어요. 네. 그럼 세금도 많이 내시겠다. 네, 이번에 많이 냅니다. 그럼 경매로 가장 크게 벌었던 게 어느 정도 보셨어요? 경매로 한 건당요? 네. 솔직히 대답을 해야 되죠? 네. 한 건에 해서는 한 80억 조금 안 되게. 우와! 80억? 네네. 진짜요? 80억? 네. 우와, 엄청 부자시네.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인천 서구 마전동의 8층 2호예요. 근린생활시설이고 상가예요. 상가고 네. 건물을 보니까 289.4라고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약 90평 정도 되는 3.3으로 나누면 제가 네.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암산이 되는데 네. 87평 정도 되겠네요. 87, 88. 예, 요런 물건이 나왔고요. 네. 여기 옆에 나와 있네요. 87.53이라고. 베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진짜 못 봤는데. 제가 머리가 이렇게 좋습니다. 네. 자, 감정가가 5억 2,300이었는데 네. 2억 6천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리고 저는 3억 2천만 원에 낙찰 받았거든요. 누가요? 제가 낙찰 받았죠. 대표님이 받으신 거예요? 네, 저희 회사에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물건이 건물을 5억에 받으신 거예요? 8층만. 8층 하나. 네, 8층인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룸사롱이었네. 네, 바로 알아보시네요. 레이디 이렇게 저 써있길래. 되게 낯선 곳인데 이런 곳입니다. 네, 이렇게 있던 곳을 받았는데 네. 이게 제가 아까 5억 2천짜리를 3억 2천만 원에 낙찰 받았죠? 네. 훅 들어갈게요. 야, 너무 복잡하게 하면 어려우니까 투자 수익률을 이렇게 엑셀 시트로 만들면 편한데 네. 자, 이런 수익률 조견표를 만들어서 네. 입찰 전에 다 넣어보는 거예요. 내 출구 전략을 넣어서 수익률이 몇 프로짜리 된다 이런 걸 하는데 저는 참고로 이제 연수익률이 제 걸 끌어당겨서 25% 이하는 안 하거든요. 자, 제가 받았던 상가를 네. 수익률 조견표를 통해서 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3억 2천짜리인데 다현 씨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물건이에요. 네. 지금 현재 가진 돈으로. 3,500 있어요. 그걸로도 가능한가요? 3억 2천만 원. 낙찰이 3억 2천에 받았죠? 그 명도 비용이 600만 원 들었어요. 자, 600만 원 받아서 3억 2천짜리 600 들어서 전체 나간 지출 금액이 네. 취득세 법무 비용까지 3억 4,100만 원 든 거예요. 3억 4천이 다현 씨가 없잖아요. 네. 그쵸? 없는 상태고 3억 4천에 샀는데 상가를 샀는데 이제 여기서 궁금증은 그래서 어쩌라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상가는 왜 샀죠 제가? 수익형이니까 수익을 거두려고 산 거죠? 그쵸. 그럼 상가의 수익은 뭐예요? 월세. 그렇죠. 임대를 줘야죠. 네. 임대를 주거나 제가 직접 사업을 하거나 어. 명도한 지 10일도 안 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얼마냐? 5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가 350. 다혜 씨한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임대차 계약서예요. 우와. 임대차 계약서 멋있다. 5천에 350. 보이시죠? 네. 네, 저희 회사가 샀고 시청자분들은 안 보여드릴 거예요. 예. 일시백천 세고 계신 거예요? 네. 자, 우와.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네. 그러면 3억 2천에 산 거를 5천에 350에 네. 계약을 하고 나니까 수익률이 몇 프로가 나오죠? 14%. 14.4%. 네. 자, 일반 상가, 거래되는 상가가 몇 프로 정도에 거래되는지 아세요? 아니요. 일반적으로는 5%에서 6%대 거래가 돼요. 상가 수익률, 그러니까 상가를 10억 주고 샀는데 네. 5%니까 10억에 5%는 얼마예요? 5천. 네, 5천이 되겠죠. 네. 1년에 5천만 원 수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연수익률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3억 2천에 샀는데 연수익이 얼마가 돼요? 4,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엄청 높네요. 350만 원 곱하기 12개월이니까. 오. 그러니까 수익률이 14.4%, 일반 상가 대비해서 작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 정도 수익률이 높은 상가가 돼버린 거예요. 보통 그러면 대출이 어느 정도 나와요? 저렇게 상가들은? 지금 제가 계산한 거는 임차 보증금만 넣은 거니까 네.
아까 다현 씨한테 3억 4,100만 원이 없으셨잖아요. 3억 4,100만 원이 필요했는데 다현 씨가 없었는데 5천만 원을 임차 보증금을 받았으니까 실제 필요한 건 2억 9천이 필요했죠. 그런데 이것도 없다. 네. 그럴 때는 네. 대출을 많이 받으면 되겠죠. 대출은 보통 감정가의 70%나 낙찰가의 80% 중에 적은 금액에서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 낙찰가의 80%? 네네. 감정가는 5억 2천이었으니까 5억 2천에 대한 70% 5억 그거나 2천에 대한 70%거나 아니면 3억. 낙찰 금액의 80% 중에 적은 금액.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기준이고 개인의 신용도나 아니면 뭐 소득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기준이니까 기준은 낙찰 금액 곱하기 80%라 그랬죠? 그러면 대출이 2억 5천 6백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을 80% 받아버리면 임차 보증금 5천 받았으니까 네. 제가 실제 필요한 돈이 얼마예요? 3,500. 자, 3,500.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네. 3,500 돈이 필요해서 다현 씨가 이 돈을 넣고 나면 네. 350 월세가 다 다현 씨 게 아니죠. 대출 이자가 6%에 썼을 때는 네. 이자가 네. 이 시트를 다 걸어놓은 겁니다. 네. 2억 5,600만 원에 대한 6%를 네. 월 이자니까 12개월로 나누면 네. 128만 원 정도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월. 그럼 월 순수익은 임차료 빼기 대출 이자가 되겠죠? 네. 그래서 222만 원이 되고 오. 연 순수익은 222만 원을 12개월로 곱하면 되죠. 이게 이렇게 돼요. 다현 씨는 3,500 넣는데 2,600만 원을 1년에 벌 수 있어요. 이게 돼요, 근데? 이거 진짜 실제로 실제 가지고 계신 물건이죠? 네,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이번에 한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연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74.6%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그럼 대출이율 올라가면 어떡해요? 분명히 이러시잖아요. 올려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출이율이 8%가 되면은 60%가 남아요. 이율이 올라가도 우리는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출 이율이 16% 정도가 돼야 우리 수익이 날까 말까 정도 수준이 되네요. 그러면 대출 이율이 16%, 17% 올라갈 때까지는 우리는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물건들은 안 알려주시잖아요. 아니요,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널려 있죠. 널려 있는데 개인의 역량에 따른 투자 수익 구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수익 구조를 이해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로 얼마나 극대화시킬 수 있어서 최대 효율이 나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없이 단순히 얼마짜리인데 얼마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사면은 나 돈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상가를 노려야 하는 건가요? 너무 단순하게 불렀나요? 네. 제가 차마 말을 못했는데 직접 말씀을 해주시니까. 근데 이거 너무 충격적이라. 자, 이걸 충격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다현 씨가 충격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3,568만 원 넣고 1년에 2,600을 벌어. 맞아요. 이런 게 어딨어 충격이야 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더 충격받게 한번 해드릴게요. 3,568만 원 내고 이 물건을 얼마에 파실 거예요? 감정평가가 5억 2천 정도였습니다. 우와. 그럼 얼마에 파실 거예요? 그럼 6억이요. 6억이요? 네. 누가 살까요? 그냥 우선 내고 가능. 제가 아까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상가가 몇 프로에 거래되는지 이야기해드렸죠? 한 6% 정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지금 5%에 거래되다가 이제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6%는 맞춰줘야 은행에서 4% 예금 금리를 주는데 현재 5%짜리 상가면은 예금을 택하겠어요? 상가를 택하겠어요? 예금을 택하죠. 6%는 맞춰줘야 돼요. 그럼 6%에 맞춰서 판단을 한다면 네. 350만 원에 6%면 7억이에요. 네. 근데 7억에다가 5천만 원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이 상가의 시장적 가치는 7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통상적인 건가요? 아니면 네,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걸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본 물건을 7억 5천의 시장 가치가 있는 거를 6억의 시장에 내놨다고 쳐볼게요. 6억에 사시는 분은 상가 수익률이 네. 굉장히 높겠죠, 다른 분보다. 그쵸. 그렇죠? 그러면 매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죠. 네. 안 나갈 거예요. 잘 안 나갈 거예요. 6억에 내놓으면. 그런데 한 명만 걸리면 돼요. 딱 한 명만. 6억에 운 좋게 팔았어요. 그러면 전 얼마를 벌었죠? 3억 2천에 샀으니까 2억 8천. 2억 8천 벌었죠. 저 얼마 투자했어요? 3,500만 원 넣고 2억 8천을 번 거죠. 3,500을 묻어 놓으셨나요? 이자 또박또박 받고 있었잖아요. 수익을. 약간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사기꾼 같은. 이게 말이 너무 안 되니까 이게 맞나? 이게 되나? 자, 여기에서 제가 마지막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항상. 제 투자 방식의 위험성이 뭐가 있죠? 되게 훌륭해 보이는데요? 위험성이 있나요? 위험성이 없어요. 이런 물건을 찾는 게 우선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의 역량에 따른 투자 수익 구조만 맞춘다 치면은 이런 물건은 널려 있어요. 개인 역량에 따른 투자 수익 구조를 좀 쉽게 풀어 얘기하면 여기에는 저의 역량이 들어가 있죠. 첫 번째 역량이 뭐였죠?
낙찰받은 물건을 찾고 명도를 이 정도 선에서 했고 네. 대출도 80%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아. 임차인도 5천에 350만 원에 섭외하거나 아. 350에 늘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니까 저는 이 방법을 택한 거죠. 다 갖추셨네요. 그렇죠. 완벽한. 자, 그런데 만약 개인이 명도의 능력이 없다. 예를 들어서 네. 나는 600에 할 자신이 없어. 나는 뭐 3천만 원은 들 것 같아. 그러면 3천만 원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넣고 내 투자 수익률이 내 기대치만큼 나오나를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입찰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런 걸 안 하시죠. 안 하셔서 문제구나. 안 하고 감으로 하지. 이렇게 투자 수익 구조를 정확히 건드려야. 여기에서 우리의 변수라고는 명도 비용이 예상보다 몇백만 원 더 들어가거나 임대차 보증금이 5천에 350이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 320으로 줄어든다거나 이런 변수는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해도 내 기준 수익률보다 높다면 이 물건은 투자를 해야 되는 물건이에요. 내 출구 전략에서 이게 안 되면은 내가 손해를 본다. 이런 물건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 어렵네요. 벌써부터 쉬우면 그쵸. 제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러면 저처럼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경매 공부 따로 있을까요? 저는 다현 씨가 굉장히 유리한 여건이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다양한 걸 보시잖아요. 활동을 하죠. 활발히 하시니까 그쵸. 여러 사람을 만나고 갈 때마다 그 부동산을 관심 있게 쳐다보세요. 디저트 가게 가서 디저트를 먹었어요. 네. 그러면 내 발걸음이 왜 이 가게를 왔나? 이 디저트 가게는 과연 사람이 많고 장사가 잘 되나? 손님이 점심시간인데 가장 바빠야 되는데 손님이 없고 직원도 없어요. 평소에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아, 이런 데선 이런 업종이 들어오면 안 되는구나 라고 배우시라는 거죠. 지나가니까 여긴 바글바글해. 손맛이 좋은 건가? 아니면 입지가 좋은 건가? 먹어봤더니 맛은 없어. 그럼 여기는 손맛이 아니라 진짜 입지가 좋은 거구나. 이런 데는 이런 게 어울리는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지나가면서 이제 건물들이나 집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라. 그럼요. 좀이 아니라 많이. 그걸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재밌어요. 저는 평소에 집 보러 다니는 거 좋아해요. 파주 신도시 같은데 그냥 드라이브 갈 겸 가서 새로운 집 같은 거 어떻게 생겼나, 여기는 어떻게 3천만 원 있으시다면서요. 그냥 구경. 네, 그러니까 다음에 보시고. 네, 죄송합니다. 구경. 농담입니다. 경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임장을 나가는 게 그 다음 스텝인가요? 그럼요. 손품으로 한 50% 이상 끝내놓고 선풍? 손품, 손으로 검색해서 손으로 우선은 정보를 최대한 취득을 하고 네. 어느 정도 확신이 있을 때 임장을 나가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것들을 권리 분석을 하나씩 더 찾아가는 거예요.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거든요. 와, 경매 하나에 엄청 많은 노력이 필요하네요. 엄청 많은 수익을 벌잖아요. 그럼 해야죠. 그러니 엄청 많은 노력을 해야죠. 해야죠. 자, 저희 회사에서 12월 달에 네. 5일 완성 과정으로 경매 A부터 Z까지 하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 손금이 오시면 엄청 좋으시네요. 돈을 엄청 벌 상이에요. 이야, 손금이, 이야. 네. 엄청 좋습니다. 이야. 12월 달에 오시면은 다현 씨 네. 자리 앞자리로 하나 비워 놓을 테니까요. 가면은 이렇게 경매 기초부터 쭉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A부터 Z까지 5일만 딱 들으시면은 이것이 경매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촬영 안 끝나나요? 네, 알겠습니다. 보내기 싫어서 그래요. 네네. 대표님. 더 있고 싶은데. 네. 다음에도 그럼 함께 해주시는 거죠, 저랑? 네, 그럼요. 다현 씨 돈 버는 것까지 완성을 시키고 3천만 원으로 돈 버는 거 보여드려야죠. 어떠셨어요? 저랑 하니까. 희망이 좀 보이나요? 경매 초보 탈출을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3천만 원이 3억이 될 수 있을 것 같나요? 희망이 보일 것 같으신가요? 네. 그러면- 아까 긍정적인 사람이 경매 맞습니다. 잘한다고. 그리고 엉뚱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굉장히 경매를 잘 접근하세요. 그럼 딱 전에요. 단 마지막에 막 지르지 마시고 마지막 확인은 철저하게. 그게 중요한데 꼼꼼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꼼꼼하기보다는 정확해야 돼요. 마지막은 정확해야 되니까 정확한 거는 부동산 경매꾼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정확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네. 행복해 하시네요. 좋습니다. 네. 자, 투자고 다음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다면 이렇게 댓글창에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